혁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회견을 통해 보여준 신년 구상과 한계, 긴급 전망으로 준비됐습니다. 이영작 교수,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류위원장, 김영광 전 청와대 정무일비서관, 그리고 조수진 채널A 정치부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집중 분석,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SNS상에서도 상당히 관심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죠? 네, 의견이 마치 여야가 180도 다른 평가를 네. 내놓듯이 시민들도 정말 다른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정말 속 시원하게 네. 정면 돌파 잘했다. 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인 그 주류를 이뤘고요. 네. 비판적인 세력, 그러니까 네.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네. 사과도 없었고 알맹이도 없었다. 정말 그 불통을 확인하는 자리만 됐다. 네. 이런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네.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 먼저 이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의견을 더 갖고 계세요? 저는 이게 지금 기자회견의 내용이 네.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거든요. 하나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예측은 들어서- 했습니다. 네, 똑같이.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예측하고 네. 있을 텐데 그만큼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치인이나 언론의 시선과 네.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네. 제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내가 언론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식적인 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환 수석에 대해서도 제가 토요일 날 TV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김영환 수석의 입장을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네. 역지사지해서 김영환 수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하신 말씀이 그대로 봅니다.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 위원장님은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어떻게 동의하지 않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신년 회견을 보고 나면은 네. 되게 좀 이 어둡고 좀 무거웠던 마음이 네. 조금 밝고 가벼워져야 되는데 네. 저는 이번 회견 보면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네. 짐을 더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보시죠. 하도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딱 얘기하자면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사 문제 그렇고 그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왜 국민들이 지금 소통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또 현실을 보는 눈이 국민들의 눈과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이 집권 3년 차의 국정 운영이 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광 전 정무일비서관께서는 신년 기자회견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봤을 텐데. 이게 이제 정면 돌파 시도죠. 네.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냐는데 국정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이제 암초들을 만나면은 이제 맷집으로 맞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지금 이 시점은 이 정권이 정윤회 씨 국정 논단 그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보도로부터 40일간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네. 또 이게 정면 돌파가 돼서 갈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맞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이게 정면 돌파 시도인데
굉장히 오히려 더 앞으로도 많은 매를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고 갈 자신이 있으면 가는 건데 어떤 네. 문제가 있냐면 이미 여론조사 전문가들 여론조사를 또 얘기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정 철벽 같은 지지층들에 있어서 이탈이 지금 심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매주 한 번씩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해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 세계 금융위기가 오든 뭐 어떤 유가의 급락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하든지 간에 또 국내 경제 문제에 있어도 대통령이 이걸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정과 사실 이거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인사에 있어서 난맥상이 나타났을 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들이 뚝뚝뚝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정윤회 논란이 그 이후에 그 인사 여러 가지 난맥상이 이전에도 쌓여 있었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대통령 그 국정수행 지지를 조사해 보면 갤럽 같은 데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50대 이상 노년층들에 있어서 그 확고했던 지지들이 지역별로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한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게 가수가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과연 야당의 특검 요구라든지 거센 공세를 매를 맞으면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청와대 기자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까 질문도 하셨었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 집권 3년 차,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일단 사과는 했지만 그 사과는 청와대 기강 문제에 대해서이지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인사 쇄신 여론이 많았는데요. 당장 가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3인방 거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교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고요. 특검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라고 해서 인사 쇄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고 3인방도 청와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역할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개각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당장 여론에 밀려서 쇄신을 하진 않겠다. 다만 인사 개편은 곧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필요한 인사는 할 수 있다. 근데 김기춘 실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남겨둔 것 같긴 한데 교체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김기춘 실장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김 실장이 사의 표명을 했고 당면한 현안을 수습하고 나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현안 수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입니다. 박 대통령 오늘 밝힌 청와대 조직 개편 방안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청와대 인적 개편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자연스럽게 실장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르면 다음 달 취임 2주년 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취임 2주년 전에 김기춘 실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네.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 중에 청와대 조직 개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추후에 나오겠지만 일단 핵심은 특보당 구성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치와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정무특보나 언론특보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의 관심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개편을 하겠다라고 말한 점에 비춰 정책실장이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서관 3인방을 포함해 수석들의 인사 이동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관심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김기춘 실장의 거취 문제였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정민 기자 얘기도 들어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싱크를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여러 가지로 그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또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저 박 대통령 말씀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지금 어쨌든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현안이 마무리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비서관은 아마 청와대에 남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특보단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네. 신임 특보단에 김기춘 실장을 보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특보단. 네, 그렇습니다. 특보단에 특보단장이 생길까요?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 비서실은 전부 이제 라인인데 네. 스텝으로서 이 특보를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특보를 둘 수 있는데 특보들이 이 직접적으로 청와대 업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대통령에게 이제 조언도 하는 이제 그런 그룹이니까 네. 저는 김기춘 실장은 물론이고 네. 사실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이른바 7인회 같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의 일부도 특보에 좀 넣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지금 저 정무나 홍보 쪽이 약하기 때문에 정무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보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현재 비서실은 뭐를 하는 겁니까? 비서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특보에서 한다고 보면 안 될 것이고 네. 특보가 좀 더 비서실의 이 일상적인 업무와는 다른 좀 약간 구름 위의 일들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서실장 업무를 끝낸 김기춘 실장이나 과거에 이 대통령한테 많이 조언을 했고 또 대통령과 호흡을 함께했다는 취지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특보에 맞는 성격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금 특보단 얘기는 뭐 저희가 또 따로 준비된 그 주제로 돼 있으니까 더 조금 뒤에 깊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조 차장 그런데 네. 오늘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의 수위랄까요?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 네.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 것인가. 네. 또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이 민정수석 비서관의 돌연 사퇴, 네. 이 돌발 변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까.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관심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역시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 네. 여기에서 별로 이 진전이 전혀 네. 없었고요. 두 번째도 그 김영한 전 수석의 경우에도 그 어떤 항명이 아니다. 그렇죠. 어떤 그 정치 공세에 휘말릴까봐 사표를 낸 것이다. 네. 물론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불렀는데 여기에 나가지 않은 것은 좀 서운하다. 네, 그겁니다. 이 정도, 네. 예, 이 정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비선 실세가 있느냐, 네. 아니면 없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논란이 귀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통령이 어떤 이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총책임 자격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아주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도 이제 그림제 실세라고 불려왔던 그 정윤회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네. 어떤 신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비선 실세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과의 타이밍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세계일보 보도가 11월 28일이었는데 그 우리가 보면 알지만 세계일보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여주면서 조금 가리긴 했지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책임자인 그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지휘 책임이 있는 분께서 이거 잘못했다고 국회에서 얘기한 게 40일이 지나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의 그 진위와 관계없이 이게 유출된 거에 대해서는 뭐 흘러가는 그 와중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미뤄가지고 때를 맞춰서 한꺼번에 한다라는 게 이게 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냐.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이걸 또 신년 기자회견까지 기다려서. 이 박사님, 지금, 어쨌든, 비서실장은 좀 교체 가능성의 여지를 뒀고요. 이른바 문거리 3인방해라고 지적받았던 비서관 세 분은 잘못한 게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역시 문거리 3인방이 더 세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그 복에 딸린 거죠. 네. 복에 딸린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3인방은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들이고 네. 김기춘 실장은 중간에 들어간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허태열 실장이 물러나면서 그렇죠. 이제 그 후임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김기춘 실장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어떤 점에서는 정무적인 일이 더 많은 거고 그 3위는 더 실무적인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청와대 살림이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집 밖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서로 임무나 역할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누가 더 가깝고 뭐 누가 덜 가깝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꼭 우리 그 평론가들이 할 얘기만은 아니고 말이죠. 네. 심지어는 그 국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도 네. 김기춘 실장과 그 3인방에 대해서 네. 교체하라는 얘기, 물론 이제 엇갈려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뭐 야당에서는 전부 다 교체라는 얘기고 여당 내에서도 반반씩 교체하라 교체하지 말아라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네.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 거의 4분의 3 정도가 교체라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걸 들어야죠. 근데요, 자꾸 그 조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론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아까 김영광, 저는 네. 옛날부터 기자라고 우리 김 기자가 하신 말씀도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심층 조사를 한다면요 절대 그런 결과 안 나옵니다. 그냥 툭 던지니까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툭 던지니까 그래 맞아 그 사람들 청산해야 돼. 그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을 보고 정말 그 심층 분석을 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거는 나는 그런 말하자면 심심풀이 땅콩식의 조사는 제가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인덱스 조사를 하는데 네. 인덱스 조사를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근본 지지율이 변했느냐 네. 보이기에 그러니까 지지율이 변해 보일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3인방에 대해서도 더 깊은 분석을 해본다면은 4분의 3이 뭐 그 사람들 나가라고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론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시중에 도는 여론과 여론조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시중에 도는 여론, 예를 들어서 우리 김 기자가 만나는 분들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여론조사란 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본다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와 아주 다른 결과를 볼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제가 짧게 얘기가 아니겠습니다. 저 아침마다 저 새벽에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 치는 우리 회원님들 60대 70대 분들이 그러세요. 이거 논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분들 얘기가 정호원 총리 후임자를 참 구하기 어렵다. 사람이 없다. 그 김기춘 실장 후임자를 구하는데도 이것도 참 사람이 없어 어렵다는데 그 노인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건설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은퇴 찾은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없다는 건 이 대한민국 인재풀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